네팔은 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로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와 부처의 탄생지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전설과 신화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대 사원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야외 목욕과 같은 여성들과 관련된 독특한 풍습도 존재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직 남아있으며 여성들이 야외에서 목욕할 때 쫓겨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네팔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산업을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 네팔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이 편하게 야외에서 목욕하는 곳. 네팔 사람들에게 야외 목욕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네팔 여성들 역시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대부분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여성들이 주저하거나 민망해하지 않고 야외에서 목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옷을 입지 않은 채 근처 강이나 시내로 가서 목욕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온 습관이기 때문에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네팔에는 스와스타니, 브라타카타라는 신성한 목욕 축제도 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여성들은 모닥불로 몸을 덮인 뒤 카트만두 상쿠의 살리나디 강에 몸을 담급니다. 이러한 풍습은 많은 사람들, 특히 관광객들에게 큰 놀라움을 줍니다. 강이나 시내, 폭포에서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목욕하는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민망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에게 야외 목욕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힌 생활 습관일 뿐입니다. 네팔의 여성들은 이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의 탄생지 룸비니는 네팔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자리한 고요한 도시로 부처가 태어난 곳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온함과 깨달음을 찾는 전 세계의 방문객과 순례자들이 찾는 영적 성지입니다. 룸비니를 방문하면 마치 천상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고요한 분위기, 울려 퍼지는 사찰의 종소리, 그리고 오래된 보리수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룸비니의 영적 중심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성스러운 정원으로 부처가 이곳에서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서는 2000년이 넘은 아쇼카 왕의 기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은 아쇼카 왕이 룸비니를 순례하며 부처를 기리기 위해 세운 역사적 흔적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일본, 중국, 미얀마 등 여러 나라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지은 다양한 사원과 탑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건축물은 고유한 아름다움과 함께 부처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짧은 명상 과정을 체험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아니면 룸비니의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사색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일부 다처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세계 곳곳에는 사랑과 결혼과 관련해 놀라울 정도로 독특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들이 존재합니다. 형제들이 한 아내를 공유하거나 남성이 서로의 아내를 빼앗는 관습 등 믿기 어려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팔과 같은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경작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아들을 둔 집안은 아들들이 성장해 가정을 꾸릴 때 토지를 나눠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지인들은 이러한 풍습이 제한된 자연 환경 속에서 일종의 출산 조절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면 여러 명의 남편을 둔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형제가 한 여성과 결혼하는 방식은 토지나 가축과 같은 가문의 재산이 외부로 분산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제가 셋인 가정이 이러한 결혼 형태에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지며 형제들은 역할을 분담합니다. 한 명은 농사를 짓고
다른 한 명은 가축을 돌보며 나머지 한 명은 소금을 거래하는 식입니다. 형식상 며느리는 맏형의 아내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동생들까지 모두 결혼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부모는 며느리를 모든 아들에게 시집 보내는 셈이며 맏형이 대표 남편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1년 내내 형제들은 번갈아 외지로 나가 일을 하고 집에 남아있는 형제가 그 시기에 남편 역할을 맡아 유일한 며느리를 돌보게 됩니다. 만약 한 가정에 아들이 4이나 5이라면 넷째는 보통 수도원으로 보내지고 다섯째는 집을 떠나 스스로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형제혼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세 형제를 공평하게 만족시켜야 하며 한 형제를 더 선호한다고 해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밤중에 여러 남편과 함께 잠을 자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들 사이의 인내심과 이해, 그리고 아내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춰져야만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풍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셰르파, 두드러진 소수민족 공동체. 셰르파 공동체는 네팔의 독특한 문화적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티베트에서 기원한 셰르파 사람들은 주로 에베레스트 지역에 거주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수세대에 걸쳐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구축해왔습니다. 셰르파들은 고지대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과 놀라운 체력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들은 탁월한 가이드이자 운반자로서 에베레스트와 주변의 험난한 산악지대를 오르려는 등산객과 여행자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셰르파들은 많은 숙소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이 머무르고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숙소는 보통 돌과 목재로 지어져 셰르파의 전통 건축 양식을 반영합니다. 방문객들은 따뜻하고 친절한 환대를 통해 셰르파 공동체만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셰르파 문화는 의복, 음식, 음악, 축제를 통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전통 의상은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문양이 특징이며 음식은 주로 쌀, 보리, 감자, 야크 고기 등 현지 재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셰르파 음악과 전통춤은 이들의 정체성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에베레스트는 세계의 지붕,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에베레스트는 인간의 도전 정신과 끈기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해발 8,849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산은 그 전설적인 정상에 서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산악인들의 꿈이자 도전입니다. 네팔은 이 위대한 산을 품고 있어 수많은 탐험가들을 맞이하는 행운의 땅입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준비는 물론 높은 기술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등반가들은 위험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를 견뎌야 하고 눈사태, 저산소증, 탈진과 같은 다양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에베레스트는 눈으로 뒤덮인 봉우리들, 깊고 거대한 계곡, 깨끗하고 차가운 공기 등 장엄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만년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신비로움을 더하며 히말라야의 웅장함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에베레스트 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자부심,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장관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동시에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산업. 전문가들은 혹독한 기후, 제한된 시야, 그리고 산악 지형이 네팔의 항공 환경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2023년 네팔 히말라야 관문이자 두 번째로 큰 도시 포카라에서 예티 항공이 관제탑과의 연락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TR 7250 기종은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향하는 짧은 비행의 마지막 구간에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네팔에서 지난 30년간 발생한 최악의 항공사고이자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참사입니다. 네팔 최초의 국제공항인 트리부반 공항은 해발 1338m의 좁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어 비행기들의 회전 공간이 매우 제한됩니다. 북동부 루클라에 위치한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주로는 산 사이의 절벽에 놓여 있고 끝부분은 가파른 낭떠러지로 이어집니다. 네팔은 숙련된 항공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근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팔 항공산업의 평판이 워낙 좋지 않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3년부터 네팔 항공사들의 EU 운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리기간의 여성들을 멀리하는 풍습. 네팔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부정하고 불길하다고 여겨져 마을에서 떨어진 임시 움막에서 지내도록 강요받습니다. 여성들은 생리가 끝날 때까지 작은 공간의 비좁은 움막으로 옮겨야 하며 그곳에서는 요리를 할 수도 없고 충분히 먹지도 못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관습으로 인해 네팔의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뱀에 물리거나 야생동물의 공격 혹은 불을 피워 연기를 마시며 질식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임시 움막은 출입구가 하나뿐이며 창문이 없고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합니다. 어떤 소녀들은 이러한 움막조차 없어 바깥에서 자거나 가축 우리에서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소녀들이 생리 기간 동안 불안과 두려움,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향 외에도 네팔 소녀들은 사회적 배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일부 소녀들은 가족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고 부엌 출입이나 요리도 허용되지 않으며 유제품과 같은 일반 음식을 먹는 것조차 금지된다고 말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녀의 77%가 이러한 수백 년 된 힌두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도시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도 여전히 66%라는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네팔 대법원은 이 관습을 2015년에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농촌 지역에서 살며 문해율이 낮아 변화는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법에 따르면 생리기간에 여성을 움막으로 보내는 사람은 최대 석 달의 징역형 또는 3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은 특히 외딴 지역에서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네팔 여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녀의 40%가 이 관습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15년의 대지진. 2015년 4월 25일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네팔을 강타하며 이 나라 역사에 비극적인 장을 남겼습니다. 진안군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80km 떨어진 북서부 지역으로 특히 카트만두 계곡과 인근 여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9,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 네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만 명이 다쳤고 많은 이들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택, 학교, 병원, 사원 등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으며 네팔의 기반 시설은 크게 붕괴되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이미 취약했던 네팔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진 이후 네팔 정부와 국제사회는 대대적인 구조, 구호,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비정부 기구와 이웃 국가들이 긴급 지원을 보내 네팔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수십만 채의 주택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어 재건이 필요했고 네팔 정부는 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학교, 병원, 사원,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 역시 복구 또는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히말라야의 명품차, 네팔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히말라야 차를 맛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펼쳐진 푸른 차십 언덕들은 그 깊은 풍미와 뛰어난 품질로 전 세계의 차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히말라야 차는 해발 1500m에서 2500m 사이 고지대에서 재배되며 시원하고 맑은 기후 덕분에 연한 새순이 잘 자라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녹아내린 눈에서 흘러내리는 순수한 물이 히말라야 차만의 독특한 향과 맛을 만들어줍니다. 네팔의 가장 유명한 차 생산 지역은 일람과 당쿠타입니다. 일람차는 섬세하고 은은한 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당쿠타 차는 보다 깊고 강한 풍미로 유명합니다. 이외에도 상쿠바사바와 탐레중 같은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히말라야 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차의 또 다른 매력은 그 다양성입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홍차, 녹차, 백차, 우롱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만나볼 수 있으며 다르질링, 아삼, 실론, 스촨 계통의 희귀 품종으로 만든 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예티 전설, 이 땅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최고봉들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신비로운 존재, 예티의 전설입니다. 눈사람 괴물로 알려진 예티는 히말라야에 서식한다고 믿어지는 거대한 유인원 형태의 생명체로 묘사됩니다. 이 지역의 여러 문화권에서도 예티와 비슷한 존재가 다양한 이름과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티 전설은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지역 주민들의 민속 이야기 속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산비탈을 빠르게 이동하며 눈 위에 거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털로 뒤덮인 거대한 존재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티의 존재는 탐험가들과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늘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예티의 흔적을 찾기 위한 다양한 탐험대가 조직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존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서 예티의 것이라 추정되는 큰 발자국들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곰이나 야크 같은 다른 동물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예티가 찍혔다고 주장되는 사진과 영상도 공개된 적이 있으나 그 진위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체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풍부한 생물 다양성. 네팔은 국토 면적이 크지 않음에도 놀라울 만큼 풍부하고 인상적인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지상의 에덴이라 불릴 만큼 네팔에는 독특한 생태계와 희귀한 동식물종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나라의 지형은 만년설로 덮인 산봉우리부터 울창한 녹음의 계곡, 그리고 밀림에 가까운 열대림까지 매우 다양해 수많은 생명체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팔에는 히말라야, 철쭉과 청색 양귀비 같은 희귀꽃을 포함해 11,000종의 식물이 자생합니다. 철새를 포함한 50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며 벵골 호랑이, 설표범 뿔 하나, 콧불소, 나무늘보곰 네팔, 황금낭구루 같은 희귀 동물을 포함해 약 300종의 포유류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매우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다수 보호하고 있습니다. 벵골 호랑이는 국가적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이지만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설표범은 인간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웅장한 대형 고양이과 동물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서식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네팔에는 치트완 국립공원, 사가르마타 국립공원, 에베레스트 산이 위치, 안나푸르나 자연보호구역 등 20개 이상의 자연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네팔법은 야생동물 포획과 야생동물 제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니와르 목강 예술. 니와르 목강 예술은 네팔 카트만두 계곡의 토착 주민인 니와르 공동체가 이어온 독특하고 정교한 전통 공예입니다. 이 예술은 수많은 사원, 궁전, 건축물 장식을 통해 지역의 화려하고 웅장한 아름다움을 더해왔습니다. 네와르 목강 예술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며 네팔에서 불교와 힌두교가 발전해온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네와르 목각은 7세기에 등장했으며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카트만두 계곡의 전성기와 함께 크게 번성했습니다. 장인들은 장미목, 잭프루트나무, 살나무, 더다르나무 등 다양한 목재를 사용하여 섬세한 조각 기술로 정교한 문양과 생동감 넘치는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예술은 독특하고 복잡한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네와르 사람들의 문화, 종교, 정신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와르 목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신들이 위엄 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며 연고추 나무십 덩굴문에 같은 꽃 문양과 추상적인 이미지가 복잡하게 새겨져 건축물의 화려함과 품격을 더합니다. 또한 코끼리, 사자, 새 등 다양한 동물들이 상징적 의미를 담아 생생하게 조각됩니다. 오늘날에도 니와르 목각 예술은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잘 보존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목각 작품들은 건축물 장식뿐 아니라 네팔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하고 귀중한 기념품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네팔에는 매우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여신으로 불리는 쿠마리 대비를 해마다 숭배하며 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방문객과 불교도들이 찾아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쿠마리 대비는 카트만두를 수호하는 여신 탈레주가 인간 세계에 깃든 모습이라고 합니다. 쿠마리 대비를 선정할 때에는 외모, 성품, 혈통 등 여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선발 과정은 카트만두의 네와르 공동체에 속한 3살에서 4살 사이의 여자아이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쿠마리 대비로 뽑힌 순간 그 아이는 가족을 떠나 엄격한 규율과 의식이 있는 작은 우주로 불리는 쿠마리가르 궁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쿠마리 대비는 세상과의 접촉이 제한된 은둔 생활을 하며 매일 종교의식을 치르고 경전을 공부하고 전통적인 의례를 수행합니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네팔과 네팔 국민을 위해 평화와 행운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큰 축제가 열릴 때면 쿠마리 대비는 모습을 드러내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며 희망과 믿음을 전합니다. 쿠마리 대비는 고요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공공의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전통적인 화려한 복식으로 정성스럽게 치장하며 위엄과 신비로움이 깃든 분위기를 풍깁니다.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 독립과 자주성을 이야기할 때 네팔은 특별히 두드러진 존재입니다. 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반면 네팔은 단 한 번도 어떤 외세에게도 식민화되지 않은 국가로 자긍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은 네팔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산들, 그리고 어려운 도로 환경으로 인해 자연적인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이점은 외세의 침략을 극도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네팔의 지도자들은 주변에 있던 영국, 중국, 인도와 같은 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하며 외교적으로 자주권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능력 덕분에 직접적인 분쟁을 피하고 국가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743년부터 네팔을 통치한 샤 왕조 시기에는 국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샤 왕조의 창시자인 프리트비 나라얀, 샤 왕은 나라를 통일하고 중국의 침략을 막아낸 영웅으로 평가받습니다. 네팔은 더 강력한 세력들 사이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독립을 지켜낸 작지만 강한 국가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은 없지만 네팔은 주변 강대국들, 특히 영국의 영향을 일부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846년 네팔은 영국과 수가울리 조약을 체결하며 일부 영토를 양도하고 영국의 일부 영향력을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은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약 130개의 언어 사용. 네팔은 129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대언어 국가입니다.
네팔어는 힌디어 등 인도 지역 언어와 비슷한 발음을 지니며 널리 쓰입니다. 또한 네팔에는 최소 4가지의 수화 언어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모든 아동이 초등교육 단계까지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네팔 아동이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팔의 교육 제도는 영어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영어는 모든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집니다. 1960년대에는 영어가 국가 발전, 비카스의 언어로 홍보되었고 그 이후로 영어는 현대성과 양질의 교육을 상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네팔 교육부는 학교의 수업 언어가 반드시 네팔어 또는 영어 혹은 두 언어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교육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 중 하나인 네팔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방문해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또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다른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